갑자기 왜 캔이 소환되었느냐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요즘 레전드들이 총출동하는 슈퍼킹 레전드 페스티벌을 보다 보니 갑자기 예전 베이블레이드 전성기 시절이 생각나면서 자꾸 이전 시즌 영상들을 찾아보게 되는 건 저뿐인가요? 그건 그렇다 쳐도 왜 캔이 썸네일을 장식했을까요? 그건 첫 시즌에서 호락에 이어 강산과 배틀한 두 번째 블레이더로 캔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캔은 안 나오고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2화의 제목이 지옥의 숨은 장 캐르베우스였는데요. 첫 시즌에서 강산 호락에 이어 캔의 캐르베우스가 나온 것은 어쩌면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락이야 스토리 전개상 강산과 둘도 없는 단짝 절친 역할이니 그렇다 쳐도 왜 슈도 아닌 캔을 세 번째 등장인물로 선보였을까요? 주인공 강산이 공격형 베이 발키리의 블레이더로 나오면서 첫 번째 상대로 나온 인물이 호락. 호락의 베이는 스태미너형 라그라노크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캔. 캔은 디펜스형 베이인 캐르베우스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이블레이드는 공격, 스태미너, 방어형 특징을 가진 베이들 간의 상성이 잘 짜여져서 절대 강자가 없다는 게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먹고 먹히는 배틀, 즉 재미있게 경기를 할 수 있게 잘 만들어진 치밀한 장난감이었던 거죠. 어쨌든 당시 베이블레이드 버스트란 어떤 장난감이고 놀이인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를 대중에게 알려야 하는 제작사의 의도는 등장인물과 스토리 전개상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러니 공격의 발키리를 소개하고 스태미너형의 라그라노크를 선보인 후 당연히 방어형의 캐르베우스를 내보냈던 거겠죠? 강산이라는 초짜이면서 많이 어설픈 주인공을 내세워 누구라도 베일을 좋아하면 강한 블레이더가 될 수 있다는 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대중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고, 그 결과 베이블레이드는 강산이 열정 하나만으로 실력을 늘려가고 상대를 이겨나가며 흥행을 이어가게 되죠. 그 당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신기술을 사용하면 우리도 다 따라서 그 기술을 외치며 경기했던 것은 그만큼 당시 기술들은 실제 베이의 움직임과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작진에서 어떻게 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승리비법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캔이라는 인물은 소심한 캐릭터지만 양손의 인형, 즉 캐레와 베스를 끼고 복화술을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였죠. 캐르를 통해서는 거친 말을 하면서 현실에서 자신이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하고, 베스를 통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여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곤 했는데요. 결국은 강산의 두 번째 희생양이 되지만 베이블레이드를 통해 강산과 친구가 되면서 단절되었던 세상과 다시 소통하게 됩니다. 캔의 비중이 크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베이블레이드 시리즈에서 최초로 등장한 디펜스 계열의 베이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네요. 이 캐르베우스라는 베이는 초제트 시리즈까지 업그레이드되면서 명백을 이어가지만 초제트 당시 해제드 캐르베우스를 사용한 것은 캔이 아닌 카이라킴이라는 블레이더였는데요. 그래서 당시 카이라킴과 캔의 관계에 대해 여러가지 추측도 했었고, 심지어 캔이 잠적해 지하세계의 수장이 되고 베이블레이드계 정발을 위해 카이라킴을 키운 것이다 라는 썰도 풀었었지만, 캔과 카이라킴은 별 관계없이 카이라킴은 베이블레이드 역대 이별구 1위의 캐릭터가 되고 말죠. 마지막 프리와 일전에서는 뭔가 잃어버릴 줄 알고 긴장했다가 욕할 뻔했죠. 베이블레이드 역사상 가장 힘 빠지는 배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베이블레이드에서 블레이더를 바꿔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파브닐의 경우도 아주 대표적으로 포망한 케이스죠. 프리의 파브닐을 들고 나왔던 위저드 파브닐의 주인공 후야는 프리와 상반되는 모습으로 얼결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블레이더로 남게 됩니다. 당시 시즌 끝판왕이나 악당들보다 더 비호감인 캐릭터였죠.
나중에 정신 차려서 그나마 동정이 가긴 했지만 말이죠. 그래도 그나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건 롱기누스를 사용했던 로딘뿐이네요. 쯔바이 롱기누스는 당시 애니상에서의 활약은 미미했지만 다른 블레이더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고, 실제로 출시된 베이가 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면서 욕을 안 먹은 유일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번 슈퍼킹에서 프리 루이가 다시 자신의 베일을 들고 출전했으니 그 김에 켄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시리즈의 슈퍼킹이 정말 마지막 시즌이라면 켄의 새로운 캐르베우스를 꼭 한번은 보고 싶은데 말이죠. 뭔가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사상 디펜스 계열 최초의 베이였던 캐르베우스가 마지막 시즌에서 역대 최강 디펜스 베이로 마무리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양손에 캐르와 베스를 들고 나와 강산슈 호라프와 함께 추억의 배틀을 하는 켄의 모습, 정말 보고 싶네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캐릭터는 또 누가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